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반올림, 크리에이티브샵 박서진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입니다. 힘듦, 짜증, 슬픔, 좌절, 불안, 우울, 분노를 유발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지만 어떤 사람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불평과 불만으로 자학하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이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질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감정 또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정은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의 상태나 표현에 따라 감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몸과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심리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나쁜 감정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점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감정들의 실체와 특징을 알아차리고 피하는 것이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겠다고 불필요하게 애쓸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감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의 대응력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감정을 불변의 심리로만 여겨서 나쁜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몸까지 상했던 것이죠. 가정의학 전문의 이동환의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에서는 인간의 몸과 감정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을 27년간의 생생한 의료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선택지는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의 두 가지뿐입니다. 전자는 투쟁 반응, 후자는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투쟁 반응과 관련된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도피 반응과 관련된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두려움과 연결돼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얼룩말이 사자를 만나면 투쟁이나 도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망치는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수축시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두 호르몬은 얼룩말에게는 무척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선 얼룩말에게는 싸우든 도망치든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는 얼룩말과 다릅니다. 대부분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도 소모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여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얼룩말이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즉 생사를 결정짓는 상황이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관적 생각 습관을 갖춘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쉽게 적응합니다. 생각 습관의 차이가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만들고 분비되는 호르몬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와 함께 도파민과 옥시토신도 분비된다고 주장합니다.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나쁜 호르몬의 작용을 좋은 호르몬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제러미 제이미슨 박사는 실험자들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도록 만든 후 혈압과 말초 혈관의 저항도, 심장 박동수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 일부 실험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몸에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전 설명을 듣지 않은 참가자들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말초 혈관의 수축이 일어났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사전 설명을 들은 사람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거의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리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서는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만 분비된 것이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옥시토신도 함께 분비됐기 때문이죠. 이 실험은 사람의 생각과 인식에 따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그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반응은 크게 투쟁, 도피, 좌절의 나쁜 반응과 도전, 친교, 배려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암벽 등반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수다를 떨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꾼 데서 오는 메타인지의 결과입니다. 메타인지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메타는 더 높은, 초월적인이라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메타인지는 더 높은 곳에서 느끼는 초월적 인지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과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좋음과 나쁨 두 종류로 쉽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나쁜 감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불안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표현하기 어렵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분노, 불안, 슬픔, 자괴, 허탈, 편안함, 안락함, 기쁨, 희망, 즐거움처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활용해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통해 감정이 정리되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물들은 화나거나 슬퍼지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발동하지 못해 감정에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동되는 순간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인지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감정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공부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나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을 호모 안시우스,
걱정하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걱정은 정신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걱정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도록 돕는 마음의 통증이자 치유를 유도하는 정신의 신호입니다.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걱정이 불안이 되고 공황장애로 발전해서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걱정이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행동을 끌어내는 성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생긴 걱정에 도피 반응을 일으키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도전 반응을 보이면 삶이 성장합니다. 즉, 투쟁, 도피, 좌절의 나쁜 반응을 도전, 친교, 배려의 좋은 반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한 공부, 즉 메타인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마음의 병은 나쁜 감정에 대해 도피, 좌절의 부정적 반응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과 소중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정을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윤택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